다양한 분야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달에 누리호가 발사된 소식에 이어서 과학계에 또 한 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당군 이래 가장 큰 기초과학 프로젝트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전구간 시운전에 성공한 겁니다. 네. 라온은 세상에 없는 신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 암치료나 초전도 현상과 같은 이런 현대 기술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장비로도 불리는데요. 라온이 어떤 성과를 낸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다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다면 먼저 이 중이온 가속기가 어떤 장치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가속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를 빛의 속도 수준까지 가속하는 장치입니다. 가속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자를 가속하는 경우에는 방사광 가속기, 또 양성자를 가속을 하는 양성자 가속기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룰 중이온 가속기는요, 전자나 양성자보다도 수십에서 수십만 배 더 무거운 이 아르곤이나 산소 이온과 같은 중이온을 빛의 속도 수준으로 가속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입자를 빠르게 충돌시키면 입자가 부서지기도 하고요. 다른 입자와 합쳐져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2004년에 새로운 원소를 만들고서 니호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라온으로 만약에 새로운 원소를 만들게 된다면 코리아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물질이 전기 저항이 없는 신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핵연료 폐기물을 처리할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또 암을 고치는 새로운 입자일 가능성도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런 가속기의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5건 중 1건꼴로 이 같은 가속기 관련 연구에 주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과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그야말로 꿈의 장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은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낸 건가요? 네, 지난달 23일에 라온이 아르곤이온을 모든 가속관에 통과시켜서 빛의 수준으로 빠르게 가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온은 모두 124개의 가속관이 있는데요. 이 일렬로 늘어뜨린다면 길이가 120m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입자가 가속관의 시작 부분으로 들어가서 가속관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입자의 속도가 붙게 됩니다. 결국에 가속관의 맨 끝에서는 광속에 비견할 만큼 빨라지게 되는 건데요. 네. 라온은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라온을 앞쪽 가속관 22개 통과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는 아르곤을 124기 가속관 모두에 통과시켜서 가속관 끝에서 인출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이 에너지와 전류량 등을 분석해봤더니 모든 목표치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출된 입자의 속도가 무려 빛 속도의 19%에 달했고요. 또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속관이 작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자를 가속관에 넣어주는 장비나 또 장비를 차갑게 유지해주는 이 냉각기와 같은 모든 첨단 장비가 동시에 잘 작동해야 합니다. 네. 연구진에게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초온도 가속기는 그 영하 270도 근방까지 가는 극저온 시스템이 있거든요. 극저온 시스템도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있는 각종 그 고주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걸 이제 가속하려면 전기장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고주파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빔을 처음에 입사를 해줘야 되니까 저희도 입사는 0.5 mA짜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한 시스템으로 다 묶여서 하나의 제어 시스템이거든요. 통합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작동했다는 걸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라온이 이 꿈의 물질이나 코리아늄 같은 이 새로운 물질은 그럼 언제쯤 생성하게 되는 건가요? 네, 연구진은 장비 최적화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번 시운전에서 아르곤빔이 124개 가속관 모두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위치한 가속기, 이 가속관 10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밝혔는데요. 네. 이들 가속관까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인출되는 입자의 속도를 더 높이거나 가속기의 가동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이 가속기를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구팀은 이 외에도 국내외 연구 제안서,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해서 과학자들의 연구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정도면 과학자들이 라운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연구를 제안하고 또 라운을 이용해서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하루빨리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실 이 라온 사업이 구축 단계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라온 구축 사업은 지난 2011년 시작돼서 원래 당초에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2013년과 15년, 19년, 21년에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완공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예. 특히 2021년에 사업 계획이 변경됐을 때 라운 전 구간 구축에서 단계별 구축으로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가속기의 저에너지 구간을 1단계, 그리고 고에너지 구간을 2단계로 나눴습니다. 네. 이번 성과는 이 1단계에 해당하는 저에너지 구간이 성과였고요. 빛의 속도의 5분의 1까지 가속하는 이런 빔을 인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의 절반까지 가속하는 고에너지 구간 2단계 사업은 구축에 앞서서 지금은 설계 등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성과를 냈고 그럼 2단계 이 고에너지 구간은 어떻게 작동하고 이 구축 사업은 언제쯤에 추진되는 건가요? 네, 고에너지 구간은 이미 지어진 저에너지 구간의 끝부분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축이 되는데요. 네. 이 저에너지의 구간의 이 끝에서 광속의 5분의 1 수준으로 빨라진 입자가 인출이 되면은 이걸 그대로 받아서 더 높은 에너지로 가속해서 광속의 절반까지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 고에너지 구간을 짓기 위한 선행 연구 개발이 지난해부터 진행됐고요.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구팀은 이미 이 고에너지 구간에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은 거는 가속기 고에너지 구간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또 가속기 제작 공정을 최적화하는 단계 등인데요. 이 같은 선행 연구 개발 성과와 또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이 2단계 고에너지 구간의 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은 2단계 사업 시작 시점이나 이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축 기간 자체는 1단계를 구축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더 적게 걸릴 것이라고 연구진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